내박자 종목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 이분의 출연을 알고 이분을 기다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간의 종목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리서치 아름 최성환 대표와 함께 오늘 꾸려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가 짚어볼 종목 무엇일까요? 열어봅니다. 친주주 정책, 주가 재평가 주목, 대양전기공업. 약간 도화 엔지니어링 소개해 주실 때 느낌인 게 낯설어요. 낯선 종목이에요. 대양전기공업. 오늘 좀 파헤쳐보고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어떤 포인트에서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지 그리고 주주 이야기가 들어가서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를 꺼내주실지 전혀 감이 안 잡히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대양전기공업에 대해서 탐방을 가게 된 이유가 최근에 이제 조선호팡이 살아난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었고요. 동사는 이제 조선 기자재인 조명 쪽에 관련된 그런 업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도 괜찮은 그런 업황이 안 좋은 와중에서도 실적이 계속 괜찮았었고 주가가 왜 이렇게 좀 이렇게 빠져 있는 이유가 뭐지? 앞으로 조선업황도 좋아진다고 하는데 그런 의문들을 가지고 이제 지난주에 부산에 탐방을 갔었거든요. 다녀오셨어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 지금 동사가 주가가 좀 못 가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런 주주의 친화적인 정책들을 좀 못 쓰고 있다라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매년 상장을 2011년도에 했는데 순이익 기준으로 봤었을 때 매년 이제 순이익이 100억 원 이상씩 나더라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배당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왜 이렇게 조선업황들이 안 좋은 와중에서도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는데 이렇게 배당을 좀 안 했었지라는 그런 의문들을 가졌었고 이따가 보시겠지만 대주주 지분이 60% 정도 되거든요. 원래 이렇게 대주주 지분이 좀 많은 업체들은 또 배당을 많이 하기로도 또 소문이 많이 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배당을 못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좀 궁금함이 있었고 탐방을 가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주주 이야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주주 행동주의가 한국에서 좀 본격적으로 확산될지 여부에 최근에 관심도가 많이 높아집니다. 국민연금, 한진칼 여러 가지 이슈 등이 엮여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 전체적인 상황에서 현재 분위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지난해 7월 달서부터 국민연금에서 지금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주주 행동주의의 원년이 될 것이다. 올해에 대해서 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행동주의 펀드라 토종 행동주의 펀드라고 하는 KCGI 강성구 펀드가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이제 한진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면서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많이들 아실 것 같습니다. 올해는 우리나라의 이처럼 자본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주주 행동주의가 좀 본격화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미에서 주주의 그런 권리를 좀 갖고자 하는 요구들이 올 3월 주주총회에서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이제 시작이 되게 되면 한 번쯤 재평가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주식에 대한 그런 주주 현황이 나오고 있는데 대주주 지분이 한 60%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신용자산운용이 8.5% 정도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이 6.1%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다 해서 지금 유통 주식은 22%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지금 국민연금도 6% 정도 가지고 있고 신용자산운용이 또 잘 아시다시피 저평가 우량주들을 좀 매수를 하면서 배당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상당히 높은 펀드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가 아직까지 배당을 좀 안 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좀 앞으로 배당을 했었을 때 기업 가치가 좀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흥미롭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포인트들 쭉 전해 듣고 있는데요. 정확히 그럼 이 대양전기공업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선박용 조명기구를 만드는 업체라고 하는데 선박의 조명, 좀 잘 조명이 깨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바닷바람을 막. 네, 맞습니다. 선박의 조명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명기구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박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비바람이라든지 파도 이런 염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내구성을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엔진에 대한 진동들이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일반 등과 좀 많이 차별화되는 그런 제품들이 사용이 된다. 내구성이 있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런
그런 어떤 부품들도 필드 테스트를 한 10년 정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조선업 쪽에 들어가는 그런 기구들이라고 보면 기자재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그런 테스트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이 있고 그 업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안 좋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또 구조조정들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동사가 지금 뭐 전체적으로 매출 규모에서 지금 조명기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44% 정도지만 전체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90% 정도를 점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업황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조명기구 쪽은 지금 선박 수주가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중국을 뛰어넘고 지난해 이제 1위 자리를 네. 차지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선박에 수주된 이후에 진행률 기준으로 한 30% 정도가 되었을 때서부터 이제 조명기구가 탑재가 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업체에 대한 실적은 올해서부터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이제 연도별 선박 수주량 추이가 나오는데 2007년도서부터 상당히 안 좋아지기 시작해가지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회복이 됐다가 고유가 때문에 한번 회복이 됐지만 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좀 안 좋은 조선업황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회복 추세에 있는데 동사는 뭐 조명기구, 선박용 조명기구 시장에서 9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이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아니면 현대미포조선 같은 업체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게 나타나는 것처럼 이런 기자재 쪽까지 이런 그 낙수 효과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동사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매년 순이익을 100억 원씩 이상 내는 업체였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좀 유연해야 되는 것 같아요. 조선사들이 나아진다면 뭐 조선 기자재 쪽에서 본행제 생각하고 이렇게 좀 사고를 해왔었는데 그러네요. 조명 이런 부분도 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대양 전기공업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말씀 주셨다시피 배당을 하지 않은 채로 현금을 쌓아왔기 때문에 순현금성 자산이 뭐 1,000억 원이 넘어간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적에 대해서 곧장 한번 꼼꼼하게 짚어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선박용 조명기구 쪽은 업황이 네. 좋아지면서 상당히 이제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 이제 사업 분야 중에 전기전자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매출 비중에서 36% 정도 차지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선박용 통신 장비라든지 아니면 철도용 배전반이라든지 뭐 잠수함과 그리고 군함에 들어가는 그런 배전반들을 생산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동사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 지금 잠수함 쪽에서 무인 기뢰 처리기라고 하는 그런 제품들을 뭐 방위사업청을 통해 가지고 460억 원을 수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올해와 내년에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매출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네. 뭐 500억 원 정도 규모가 되는 그런 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상당히 올해나 내년 실적에 외형 성장에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에 따라서 2018년도 지금 동사의 수주 잔고 추이를 살펴보시면 매 분기 이제 꾸준하게 증가를 하는 추세고 3분기 기준으로 지금 2천억 원 정도에 달하거든요. 동사의 매출이 연간으로 봤을 때 한 1,000억 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2년여치의 그런 그 수주 잔고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선업황이 좋아지면서 내년의 실적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나와가고 있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1,500억 정도 뭐 28%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지금 152억 원 정도를 추정을 해놨는데 이 부분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선 업종의 그런 수주 진행률에 따라서 한 30%가 지난 다음서부터 이제 매출이 발생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영업이익률 상승 효과 충분히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순이익 부분에서도 지금 뭐 2016년도서부터 쭉 보시고 계시지만 100억 원 이상씩 꾸준하게 기록을 하고 있었던 업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차익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순현금이 지금 1,000억 원 이상 정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 수익도 꾸준하게 이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영업이익보다 순이익이 좀 더 높은 그런 효과들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우량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4분기 실적이 잘 나온다면 지난해 실적도 상당히 좀 개선되는 추이인 거고요.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라는 판단 건네주셨는데요. 이 조명도 만들고 전기 전자 시스템 등의 사업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또 추가적인 모멘텀 저희가 기대해 볼 만한 요소가 있을까요? 네, 뭐 두 가지 부분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보면 그 조명기구 쪽에서도 이 LED 등 쪽의 매출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다는 게 영업이익률 상승 효과로는 좀 좋은 점이라고 보실 수 네. 있겠습니다. 지금 2016년도 뭐 5%에 불과했었던 LED 등의 그런 비중이 올해 이제 20% 이상까지 좀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기타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매출액의 뭐 일부밖에 5% 정도밖에 활용이 많이 안 되고 있지만 동사가 지금 뭐 그 자동차용 압력 센서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향후에 이제 자율주행차라든지 이런 자율주행 시스템이 탑재한 차량들의 필수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품들을 국산화하는 게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타이어 압력 같이 이렇게 자동차의 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부분에서 활용이 많이 되는데 여태까지 계속 이제 외산으로 그 탑재가 됐었던 그런 부품을 동사에서 2012년도에 개발한 이후에 뭐 계속적으로 이제 한 30억 원 정도씩 매출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그 자동차용 압력 센서 관련된 그런 생산 라인을 대폭 확대해서 올해서부터는 이제 300억 원 정도의 그런 그 생산 능력을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쪽에서 이제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마련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앞으로 이제 그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적정 가격 라인을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대표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 사이에 또 호가가 한도 호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목표 라인 정해주세요. 네, 저희가 지금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R 한 12배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기자재 업종들이 여태까지 계속 좀 안 좋았기 때문에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사는 뭐 꾸준하게 이제 100원 이상의 순이익을 기록했었던 업체이고 어떻게 보면은 뭐 LED 등이라든지 말씀드린 자동차용 압력 센서 같이 이런 사업 부분을 좀 넓혀가는 부분들이 있고 영업이익률 개선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 20% 정도 프리미엄을 좀 적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12배를 적용해서 나온 이제 적정 주가 수준이 저희가 제시하는 가격대가 이제 18,000원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양전기공업 네 박자 차트로 끝으로 좀 확인을 해볼게요. 열어보면요. 이슈, 모멘텀, 가격 모두 좋은 점수를 받았고요. 실적 부분은 올해 한번 기대를 해보겠다라는 코멘트 달아주셨어요. 딱 하나만 질문 드려볼게요. 유통 물량이 너무 적다, 대주주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거래량이 없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요? 요즘에 저희들이 좀 그렇게 그 대주주 물량이 좀 많은 업체들 위주로 좀 선별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긴 한데요. 네.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에 쏠림 현상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유통 물량이 적은 업체들 위주로 뭐 상승했었을 때 더 추가적인 상승을 그렇게 이제 가는 분위기들이 있거든요. 네. 금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가 도화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몇 번 소개해드렸지만 맞아요. 많이 대주주 지분이 이제 소개해주셨죠. 50% 이상 되는 업체고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어떤 그런 그 예비 타당성 조사 관련된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오늘 좀 많이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대주주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업력도 오래됐고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업체들 중에서 이제 좀 이슈가 될 만하고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선별해서 가지고 계신다면 뭐 요즘 같은 이런 쏠림 현상, 변동성이 높은 시장에서 추가 수익을 얻는 데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양전기공업에 대해서 오늘 네 박자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네요. 리서치 아름 최성한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